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42% 상승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도 0.4%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뭐 오늘 코스닥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고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오전에 외국인이 좀 땡기다가 오후에 기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 뭐 오후에 코스닥도 역시나 기관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개별적인 장세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낙폭이 과대한 것들은 과대하게 낙폭이 나오고 급등을 하는 것들은 또 급등을 하는데 이 꾸준함이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윗골이 달던지 아니면 아침에 갭 띄워놓고 다 밀어버리든지 뭐 그런 시장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두서가 없었다. 뭐 얘가 갔다가 얘가 좀 갔다가 제가 갔다가 얘가 좀 갔다가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확실히 부담감이 있나봐요. 무슨 부담감이냐? 지금 자리는 고점이다. 지금껏 예전 이 버블 그 WWW 닷컴 버블 사태 때 이후로는 사실 1000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얘가 좀 갔다 제가 좀 갔다, 그리고 지수가 크게 눌리지 않게끔 시총이 좀 높은 것들은 잡아놓고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잡주 성향이 있는 애들 위주로 들었다 놨다를 좀 많이 반복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1045에서 1050포인트까지는 이번 달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조정을 한번 눌렀다 갈지 아니면 바로 그런 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지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아직은 의문인데 그래도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 밀리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101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길게 잡으면 1000포인트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01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3165포인트, 이 중간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넘어서면 이제 또 3200포인트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섰어요. 지금 자리는 뭐다? 급등의 자리다. 급등의 자리다. 그럼 내일 하루 요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내일 시가가 개파락으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내일 좀 길게 뽑아내고 모레 조정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거는 뭐 메이저 세력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요.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즐기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요거보다 여기가 좀 더 길게 나오는 게 뭐다?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올라갈 때 좋은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뭐 특별할 게 없고요. 오늘 시장은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이 진원생명과학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22,000원이 단기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던 부분이에요. VI 딱 걸리고 나서 VI 끝나고 나서가 관건이다. VI 끝나고 나서 22,000원을 먹어야만이 얘가 25,0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못 넘겼어요. 그게 이제 주봉에서 저항을 맞고 밀린 자리라.
그죠? 맞고 밀린 자리라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얘는 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300원이네요. 18,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관점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좀 길게 보더라도 17,700원 정도, 17,5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고점으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엔투텍도 3,200원 저항을 맞고 밀리는 자리가 나왔고요. 또 2,650원 부근에서 또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요런 자리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1,300원 라운드 피겨값이죠. 딱 1,300원에서 털고 나온 자리인데, 어찌됐든 이제 맞고 밀렸기 때문에 요제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근데 웬만하면 1,150원 위에서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격적인 면을 1,15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얀센,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요런 백신들이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럼으로써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가 반사이익을 좀 받았던 부분이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외국에 대한 백신을 떠나서 국산 백신, 뭐 기대감으로 셀리드, 요런 애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일가 거래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차피 얘가 움직일 때 한 번 더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국산 유나이티드 제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뭐죠? 유바이오 로직스도 국산 백신 관련이에요. 어제 슈팅을 강하게 냈던 부분을 오늘 그냥 전체를 다 눌러버렸거든요. 오후장에 시장이 애매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다 누른 자리긴 하지만 오늘의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27,300원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얘는 못해도 여기 29,700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27,300원이 깨지면 26,300원에서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긴 하나,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줘야만이 이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국산 백신 여기서 백신 관련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국산 백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이게 AB 프로바이오, 그리고 모더나, 뭐예요? 모더나를 죄송합니다. 엔투텍을 쳐야 돼. 엔투텍, 그리고 여기에 진원생명과학과 유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셀리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요. 솔직히 삼성출판사는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뭐 아기상어로 올라왔고, 여기서부터는 이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해서 주가가 강하게 뽑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지금의 자리에서 100% 정도가 더 올라간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서 여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뭐 아기상어랑 기타 등등 해서 어차피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아기상어랑 연관이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토박스 코리아가 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삼성 출판사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출현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자리거든요. 많이 밀려도 47,3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된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원입니다. 얘는 5만원 이탈하면 뭐라 그럴까요? 47,000원대까지 한번 밀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안에서 움직인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신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고, 그에 반해서 토박스 코리아는 차라리 요런 종목은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 왜? 바닥 대비해서 얘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뭐 주포 자체도 조금 쓰레기라고, 양아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평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이 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얘가 움직이면 당연히 삼성 출판사도 움직이겠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얘가 5번 정도 예를 들어 움직이면 삼성 출판사가 한 번 정도 대장을 칠까 말까 하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대신 얘가 대장할 때는 조금 뭐다? 시세를, 그러니까 강한 이 뭐랄까요? 상승세를 메꿔놓지를 못해요. 항상 보면은 꼭 상한가를 갔다가 쳐풀리고 상한가를 갔다가 윗골이다는 그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2,300원 부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삼성출판사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토박스에도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쉬고 있는 부분이죠. 쉬고 있으면서도 이 정총리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부분 단일가예요. 이 케이타리츠 빼고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신화실업 같은 경우는 단일가 거래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일가 거래 과정 중에 시세를 분출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시세를 분출한 자리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단일가가 끝나고 내일이죠.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한 차례 쏟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뭐 바닥 대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올랐죠. 800원부터 거진 10배가 오른 자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총지 관련해서 움직인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 정도 올라간 자리예요. 이 정치 테마주 기준으로는 이제 100% 정도 오른 자리인 거고, 이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땐 파동이 끝날 수도 있는 자리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10,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쏘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종목은 6,7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수산중공업, 케이타리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뺐다가 보합권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제 저점인 거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여기 2,700원 확인 넘기면 그 위를 또 기대해 본다라는 거고, 신화실업 역시
실제적으로 크게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는 여기 37,000원 부근 정도인 거고, 나머지는 다 단일가로 움직였던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그렇다면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2차로 1차, 2차로 지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름대를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 구름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다? 한 번은 위, 아래 방향을 잡는다. 대신 밑에가 아니라 위로 잡는다면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기존 고점을 이제 살짝 뚫었다가 눌러놓은 자리이고, 아직 월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넘어서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얘가 이 정총리 관련 대장이죠. 대장은 실제적으로 100%밖에 안 올랐어요.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대장이라면 최소 300에서 400%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이게 테마주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총리 관련해서는 올라간 게 크게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고, 오늘 또 쿠팡 관련해서 간만에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쉬다가 주봉상에서 결국에는 이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 부근까지 내려앉고 나서 이 다음 자리까지 내려앉았네요. 앉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슈팅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7,300원 부근을 찍고 밀리는 자리예요. 여기 자리를 찍고 밀리는 자리지만,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올 때 요 자리죠. 6,000, 좀 더 봅시다. 6,700원. 얘는 6,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7,7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쿠팡 그동안 많이 쉬었고, 상장이 되고 나서 100조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뭐 그랩 같은 경우도 40조 가치다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엄청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확률인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얘는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 크게 물량이 빠져나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쳐주고 눌려도 눌려야 된다. 그러면 실제 자리에서 바닥까지 찍었고, 여기에 대한 50%가 8,500원 정도고, 거기에 대한 30% 정도를 잡으면 여기가 25%니까 30%가 한 7,500원 이상은 한번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해도 7,500원에서 8,500원 사이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에 따라서 KCTC도 같이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6,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이 7,4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웅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실효제 일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17% 정도 쌌다가 결국엔 다 주저앉혔거든요. 그래도 간만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갈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지겹게 눌리고 나서 3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을 거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박스권이다.
크게 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으면 요런 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구름대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박스권 하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 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 말 그대로 이제 갈망하는 이게 한번 뭐죠? 뭐라 그럴까요? 수급을 한번 뚫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관심이 없던 종목이 됐던 부분을 한번 빵 하고 터뜨려 주면서 시장에서 나 지금 살아 있어요 라는 거를 살짝 보여준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31,500원 요 자리만 다시 내려오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은 크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박스 치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 매한가지. 얘는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그죠? 그러면 얘는 이 13만 5천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다. 그러면 어디? 여기까지. 그리고 요렇게 당분간에 열려있는 자리다. 그러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종군당 역시도 올라오는 이제 자리를 슬슬 만들어 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여기 15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뽑아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15만 5천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가 뭐다? 진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위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이라면 그런 자리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때 불타기를 하셔라. 물타기 말고 또 한 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기준인 거고, 뭐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되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45,2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일단 거래가 강하게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 구름대 일단은 갇혔어요. 갇힌 그림이다. 요 구름대에서 오래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내일 혹은 금요일 정도라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 한번 윗꼬리 잡아먹고 여기 6만원대 한번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다시 여기 올라탔고 이제는 48,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PM테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이 자리 자체가 매집봉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뭐 주봉도 그렇고 슬금슬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은 분봉이 너무 나쁘지 않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친듯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개파락만 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관점이에요.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고, 그죠? 한일진공도 마찬가지의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진공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에요. 아직은 뭔가 수급이 빵 하고 KPM테크가 오기 전까지는 가벼운 한일진공이 살포시 대장을 하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밤중에 그렉 합병한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닥 반응을 안 했어요. 어제 외국인들 수급 또 개인들 물량이 좀 빠져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뭐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16,200원 말씀드렸죠. 종가상 어제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은 뭐 있든 없든 간에 요 16,2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잡아 올려놓기만 하면 특별하게 틀어질 건 없고 그 뒤에 대한 수급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이 그랩 관련해서
뭐 합병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올라온 자리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면 요런 자리는 한번 넘어 쓰고 죽던지 아니면 쌍봉은 찍고 뒤져라.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처맞고 밀리는 거는 앞으로 굳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밀려갖고 죽는다면 앞으로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상에 보면 참 그림이 애매한 게 요런 그림도 나타나잖아요. 요렇게도 누를 수도 있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면 요렇게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누르고 나서 올라가는 자리인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 애매한 부분을 이 16,200원, 16,000원만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5장에 이 코인베이스 상장이 오늘 14일이죠. 뭐 미국에서 엄청난 핫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쿠팡만큼의 뭐 기대치가 종이 울리고 난리를 칠진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다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 차트 그림으로 봤을 때 어제 요 그림 나왔을 때 여기 이 상한가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윗꼬리를 달길래 한 번은 더 슈팅은 나오겠구나. 대신 여기까지 윗꼬리를 요렇게 달고 나서 윗꼬리 나오면 요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는 조정을 받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5장에 그냥 상한가로 말아버렸어요. 상한가로 말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제 나갔던 수급이 오늘 다시 다 메꿔졌어요. 그러면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한번 1파, 여기서 2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4파 조정을 받고 이제 5파가 한 번 더 남은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상장은 하더라도 그럴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런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3,300원 10%죠.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10%, 단기적인 관점 31,500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3만원, 이 3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을 지켜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진짜 일을 한 번 더 낼 것 같은 그림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7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그림이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7배죠. 7배 상승했으면 대부분 피로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게 10배예요. 그럼 5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 종목이에요. 지금의 자리로는. 얘도 뭐 경고긴 하지만 현재 여기서 1차적으로 받아줬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여기를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이 위로만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얘도 주가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6,430원 위로만 올라가는 그림만 나타나준다면 다시 한번 얘도 고점 갱신을 한번 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다.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 자체가 뭐예요? 단일가로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이 갭된 자리라는 거죠.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메꿀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경고 종목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릴 때 6,050원, 좀 길게 잡읍시다. 5,95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5,950원도 아니네. 그냥 6,000, 요 자리가 맞을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6,0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여기 6,800원 단기적으로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여기 위로 올라타야만이 또 한 번 7,000원 이상의 자리를 확인하러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월봉상에 봤을 때도 얘도 전고점만 살짝 확인하고 내려온 자리예요. 그죠? 근데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얘도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다. 아까 신화 실업하고도 비슷하죠. 그런 그림이다 볼 수 있고, 뭐 대성 창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신고가고 기존의 고점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버티고 있으면서 이 장대 양봉에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많이 밀리더라도 이 자리죠. 4,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5,4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5,4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또 한 차례 위에 대한 이 박스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우리기술 투자 역시도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죠? 얘는 이제 11,000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BI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관련된 종목인데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수급 자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그림이고, 자 어찌 됐든 간에 얘는 뭐 기존의 고점 부근 여기 2,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2,700원 부근 넘어서는지 체크해라. 이 자리를 넘어야만이 다시 한번 또 고점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넘기면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좀 요렇게 뭐 재료 혹은 차트 기준해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